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띠엠바우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팀이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이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식을 두 번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앞전에 이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하고는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맞선을 보고 다시 이제 결혼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월급이 많아요. 그리고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그 신부가 돈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어 너무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인제 1억 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상당히 어 굉장히 따지고 중간중간 그 문제를 굉장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말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인제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맞선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첫날 밤에는 또 이렇게 잠자리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인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 날은 또 인제 이렇게 용돈 때문 말하자면 신랑 월급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결혼하더라도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게 진행되게 된다.' 그렇게 인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 우리가 인제 결혼을 진행하면서 인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면은요 상당히 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서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까지도 전화를 했는데 언니도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고 어떠냐면은 그 세금 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 세금을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서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1억 을 어 인제 1억 을 수령을 하려면은 한 1억 2천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월급이. 1억 2천 정도 돼야만이 실제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연봉 1억 인데 세금 떼고 나면은 거의 인제 아 1 년에 한 8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천 정도 인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못 해요. 그거 어 굉장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 정도까지 따지고 온다 한다면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지금부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다음에 한국에 가서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제 이런 경우라 한다면은 둘이 결혼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인제 결혼을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다시 맞선을 봐갖고 새로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인제 오후에 신부 집에 갔었거든요. 신부 집에 갔었는데 신부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간에 그것은 개의치 않겠다. "둘이서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연봉이 1억 이라면 이제 우리가 세전수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연봉이 1억 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한 7천 한 8,400 정도? 이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8,400 정도의 예전에 인제 그것을 이렇게 왜 1,600 정도 그렇게 세금을 많이 그것도 합쳐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인제 보면서 어쩌냐면은 돈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따지고 그렇다면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한국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따지고 그렇다 한다면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어 그 1 억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 떼고 세금이 한 1,600 에서 1,700 되죠 이? 그러면은 그 돈을 떼고 나면은 나머지 돈이 인제 말하자면 수령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월급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자체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희한하다. 설명을 한참 동안 했는데도 그 설명을 이렇게 제대로 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언니가 제대로 인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솔직히 말해서 일 년에 1 년에 말하자면 수령하는 돈이 7,400 8,400 인가요? 8,400 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적다고 생각한 것처럼 벨록이 반기름 기색이 아니고 그리고 언니도 굉장히 반기름 기색이 아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1 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결혼을 이렇게 첫날 밤도 그렇고 둘째 날도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을 중단하고 했습니다. 첫날 밤은 왜 그랬느냐면요. 첫날 밤에는 신부가 피부약을 먹어요. 피부약을 먹는데 이렇게 피부약을 먹는 지 한 달 이제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기가 배란 주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애를 가진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피부약이 독하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피부약을 먹는 사람은 6 개월 동안은 이렇게 아기를 안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약간의 신랑하고 신부하고 첫날 밤 잠자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어 말하자면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도 인제 잘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첫날에 그렇게 한 상황에서 두 번째 날은 다시 또 월급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한 통에 결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 문제가 되고 그렇게 인제 문제가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이 많고 잡음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결혼 안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깨끗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잘 살까 말까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진행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맞선을 본 다음에 다시 맞선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토선 신부고 어제 신부 같은 경우 어제 인제 이렇게 중간에 중단했던 신부는 광림 신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인제 신랑한테 안심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좋은 신부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진행하면서 한 사람이 4 번까지 이렇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제 진짜 믿고 끝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잘 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인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인제 회사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 그런다면은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제 최선을 다해 갖고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요. 또 인제 다른 사람 또 하고 나가서라도 다른 사람 만나면은 더 좋은 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얼굴을 막 봐 갖고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제 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많이 따지질 않는데 이 신부는 유난히 그렇게 그것에 돈에 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어쩌냐면은 2년 전부터 이렇게 맞선장에 나왔는데 쉽게 선택을 안 했었어요, 쉽게. 그래서 인제 인제 이 신랑이 월급도 많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신랑이기 때문에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이 신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3 년인가 살다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좀 틀려요, 그게.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 좀 한국물을 물어본 무 저 한물 한국물을 좀 먹어 보면요. 신부가 약간 말하자면 그 돈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산 사람과 이렇게 한국 갔다 온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같은 10만 원을 줘도 베트남에서 산 사람 계속 살았던 사람 10만 원 주는 거는 이렇게 얼굴 표정이 틀려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그런 경우를 안 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런 또 어 한번 그래도 인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진짜 자기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계속 주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진짜 찾는가 보다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이제 말하자면 중간에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한국에 인제 일단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전에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유학으로 갔다 왔던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으로 갔다 온 여성이 어 이렇게 2명을 결혼시켰는데 그 신랑한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신부가 굉장히 돈을 요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부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맞선도 안 봐요. 이제 오게 되면 맞선을 본다 하더라도 그 여자하고 못 오게입니다. 본인이 이제 신랑이 하려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맛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처음부터 결혼을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은 어 한국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 한다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인제 우리가 결혼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인제 어제는 무시하고 그러더니 한국 말씀 2년 동안 여러 포로 나왔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결혼을 사람을 찾는가 보다.' 하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 돈 양은 장난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이렇게 월급 돈을 버는 사람이 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국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더군다나 나이가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1 억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 인제 그런 신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선을 보면서 1 억을 넘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저께 인제 맞선을 인제 봐 가지고 결혼까지 진행하고 이틀 밤 자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 어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 그리고 돈 생각하는 양도 틀리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